보험사에서 전화 혹시 받아보셨어요? 그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꾸면 보험료 확 준다고. 실제로 제가 보니까 40대 남성 기준으로 월 4만 원 넘던 1세대 보험료가 있잖아요. 이게 1만 원대로 뭐 거의 75%까지 싸진다는 건데 와, 진짜 솔깃하죠. 네, 맞아요. 정말 혹하는 제안인데, 근데 이제 그 실손 보험이 뭔지 잠깐만 짚으면 실제 쓴 의료비 일부 돌려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보험료 인하 이면에는 사실 자기부담금 급증이랑 보장 축소 이게 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래요? 네. 예를 들어 볼게요. 비급여 치료비로 100만 원이 나왔어요. 네. 그럼 1세대 가지신 분들은 통원 기준으로 뭐 5천 원 이 정도만 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와, 거의 안 냈네요. 그렇죠. 근데 4세대는 30%, 그러니까 30만 원을 본인이 내야 해요. 100만 원에 30만 원이요? 네. 만약에 치료비가 1,000만 원이면 그럼 300만 원까지 내 돈이 나가는 거고요. 와, 보험료는 싸지는데, 막상 아프면 내 돈이 훨씬 많이 깨질 수 있다. 이야, 이거 딜레마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제공해주신 자료들 보면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뭐가 다른 건지, 그리고 당신에게 맞는 선택은 뭘지 핵심만 딱딱 짚어서 빠르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이거 듣고 나시면, 갈아타야 하나, 지켜야 하나, 딱 감이 오실 거예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좋습니다. 그럼 세대별로 뭐가 확 다른지 핵심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. 우선 1세대. 이게 2009년 9월 이전 상품인데요. 네, 가장 오래된 거. 맞아요. 이때는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았어요. 그래서 병원비 100% 보장, 이런 상품도 꽤 있었고요. 당연히 보험사 손해율은 엄청 높았죠. 그렇죠. 다 퍼졌으니까. 네. 그리고 2세대,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인데 이때부터 이제 표준화가 좀 되고 자기부담금이 10% 또는 20% 이렇게 들어왔어요. 이때부터 내 돈 내기 시작한 거군요. 네. 그리고 이때는 비급여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연간 200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그런 상한선이 있었어요. 200만 원 상한선 중요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3세대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. 착한 실손이라고도 불렸던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그 별명이 붙었었죠. 이때 특징은 도수치료, 비급여 주사, MRI, 이 3대 비급여를 따로 특약으로 뺀 거예요. 선택하게끔. 네.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4세대. 2021년 7월부터 나왔는데 가장 큰 변화는 급여랑 비급여 보장을 아예 분리했어요. 그리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이걸 도입했죠. 그게 뭐죠? 쓴 만큼 더 내는 거? 네, 맞아요. 비급여 많이 쓰면 보험료가 최대 300%까지 할증. 확 뛰는 거죠. 반대로 안 쓰면 약 5% 정도 할인해주고요. 와, 개인별로 달라지는 거네요, 이제? 그렇죠. 이게 일부 가입자가 너무 과하게 비급여를 쓰는 걸 좀 막고 뭐랄까 시스템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취지인 거죠. 그리고 비급여 자기부담률은 30%로 더 높아졌고 중요한 건 아까 말한 2세대의 비급여 연 200만 원 상한제 이게 없어졌어요. 상한선이 없어졌다고요, 4세대는? 네. 그리고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짧아졌고요. 이야, 그럼 자기부담금 차이가 진짜 크네요. 다시 그 비급여 100만 원 예시로 돌아가 보면 1세대는 뭐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다 치는데 4세대는 그냥 30만 원. 딱 정해진 거네요. 그렇죠. 무조건 30%. 게다가 상한선도 없다니. 만약에 진짜 큰 병 걸려서 비급여 치료비가 막 몇천만 원 나왔어요. 그럼 그 30%를 다 내야 한다고요? 와, 부담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. 정확해요. 예를 들어 비급여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왔다? 그럼 4세대는 상한 없으니까 30%, 1,500만 원을 본인이 내야 해요. 1,500만 원? 네. 2세대는 최대 200만 원이었던 거랑 비교하면 뭐 엄청난 차이죠. 그렇죠. 보장 범위도 그럼 좀 달라졌겠네요. 특히 그 도수치료 같은 거? 네, 많이 까다로워졌어요. 1, 2세대는 그냥 통원 한도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썼는데 3세대부터는 특약 가입해야 하고 횟수 제한도 생겼고요. 4세대는 더 나아가서 도수치료 같은 경우 10번 받을 때마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 같은 걸로 치료 효과를 입증해야 돼요. 그래야 추가 보장을 해줘요. 효과 입증이요? 그걸 어떻게 하죠? 그러니까요. 사실상 뭐 장기적으로 그냥 유지하려고 받는 치료는 어려워졌다고 봐야죠. 결국 예전에는 내가 병원 잘 안 가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보험료가 같이 오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비급여 얼마나 쓰냐에 따라 내 보험료가 막 할증되고 할인되고 완전 개인 책임 구조로 바뀐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
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절대로 4세대로 갈아타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저희끼리 수호자 타입이라고 부르는데. 수호자 타입이요? 네. 첫 번째는 만성질환 때문에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같은 걸 정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분들. 이런 분들은 4세대의 횟수 제한, 효과 입증 요구, 높은 자기부담금. 이게 너무 큰 부담이죠. 그렇죠. 돈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. 두 번째는 가족력 같은 것 때문에 나중에 좀 큰 병 걸려서 고액의 비급여 치료 가능성이 높은 분들. 이분들한테 4세대 비급여 자기부담금 상한제 없는 건 진짜 치명적일 수 있어요. 아까 말한 5천만 원에 1,500만 원 내는 상황 같은 거요? 맞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특이 케이스인데 1세대 가입자 중에 해외에 오래 나가 계실 분들. 1세대 중에는 해외 의료비 보장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고요. 실제 사례 같은 거 들어보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. 네, 좋은 지적이세요. 예를 들어서 50대 만성 허리디스크 환자가 있다고 쳐요. 이분이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비급여 도수 치료를 받아요. 네. 만약 이분이 4세대로 전환하면 첫 해 보험료는 싸겠죠. 근데 비급여 청구했으니까 다음 해부터 보험료가 300% 할증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. 확 삐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5년간 총 비용, 그러니까 보험료랑 본인 부담금 합친 거예요. 이걸 계산해보니 1세대를 그냥 쭉 유지하는 것보다 4세대로 바꿨을 때 오히려 한 207만 원 정도 더 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와, 보험료 아끼려다 돈을 더 쓰는 셈이네요. 이런 분들은 저렇게 바꾸면 안 되겠네요. 그렇죠. 수호자로 남아야 하는 거죠. 그럼 반대로 그래도 4세대 전환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람들, 도전자 타입도 있겠죠. 네, 물론이죠. 우선 아주 건강하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는 20, 30대 젊은 분들. 이런 분들은 당장 보험료 싸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. 그렇죠. 한 푼이라도 아쉬울 때니까. 또 은퇴하시고 소득이 줄어서 보험료 자체가 너무 부담되는 분들. 이런 경우는 아예 해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4세대로 바꿔서 최소한의 보장은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. 그것도 방법이겠네요. 그리고 비급여 치료는 거의 안 받고 주로 감기나 이런 걸로 급여 진료만 받으시는 분들. 이런 분들은 오히려 비급여 안 썼다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마지막으로 2세대나 3세대 가입자 중에서 그 15년 만기 재가입 시점이 곧 다가오는 분들. 어차피 재가입하면 보장 내용이 좀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4세대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도전자분들한테는 당장 보험료 싸지는 게 제일 큰 매력이겠네요. 아까 40대 남성 연 34만 원 절약? 그 돈 모아서 다른 진단비 보험을 더 든다거나 할 수도 있겠고요. 네, 그렇죠. 활용하기 나름이죠. 다만 이제 나중에 혹시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는 자기 부담금 늘어나고 보험료 할증되고 이런 이중고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거고요. 맞습니다.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죠. 하지만 4세대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기존 실손에서 보장 안 해주던 불임 관련 질환이나 선천성 뇌질환, 또 일부 피부질환 같은 것들의 급여 항목,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 건 또 분명한 장점입니다. 아, 그런 면도 있군요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당신이 수호자일지, 도전자일지, 최종 결정을 위해서 뭘 체크해야 할지 딱딱 정리해 주시죠. 첫 번째는 뭔가요? 일단 내 보험부터 확인해야죠. 내 보험 찾아줌 같은 사이트나 보험사 앱 들어가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정확히 몇 세대 상품인지 이거부터 딱 확인하세요. 네, 내 보험 세대 확인하기. 두 번째는요? 두 번째는 최근 한 2년간 내가 비급여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총액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.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심평원이라고 하죠. 거기 웹사이트나 앱에서 진료 내역 확인하면 나와요. 그래서 연간 비급여 지출액이 한 100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이게 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. 아, 연 100만 원 기준. 오케이. 세 번째는요? 세 번째는 미래 예출. 가족력이나 지금 내 건강 상태,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리고 혹시 예정된 치료나 수술은 없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의 건강 리스크를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. 네, 미래 리스크 예측.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? 마지막은 이걸 다 종합해서 간단하게 손익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. 연간 보험료 아끼는 돈이랑 내가 앞으로 쓸 것 같은 연간 비급여 의료비 곱하기 자기 부담률 늘어나는 만큼 이 둘을 비교해보는 거죠. 아, 계산기 두드려 보기. 네, 그래서 보험료 아끼는 돈이 훨씬 크다. 그러면
도전자로서 전환을 고려해 볼 만하고, 반대로 자기 부담금 늘어나는 게 더 크거나 비슷하다. 그러면 현재 보험 지키는 수호자가 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뭐 1세대가 좋다, 4세대가 좋다 이런 정답은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상품 자체보다는 당신의 과거 의료 기록, 현재 상태, 그리고 미래 예측이랑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,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. 이제 보험사 전화 와도 막 흔들리지 않고 내 데이터를 딱 보고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바로 내 보험 찾아줌이나 가입한 보험사 앱 한번 열어보세요. 당신의 실손보험 몇 세대인지 확인하는 것, 그게 당신의 미래 의료비 부담을 관리하는 아주 현명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 당신의 의료 기록과 또 미래 계획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?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.